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먼저 이미지를 좀 떠올리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WMAP이라고 하지. 우즈벡 음복사 사진이야. 우즈벡 음복사 사진 보면은 우리가 우즈벡 음복사의 특징을 하면서 이런 특징이 있었어. 첫 번째, 우주 모든 방향에서 관찰이 됐고요. 그쵸? 우즈벡 음복사는 우주 모든 방향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는 현재 우주의 온도인 빨리 들어와. 현재 우주의 온도인 3켈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거냐, 거의 균일하다라는 멘트를 썼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거의 균일하다고 하는 거는 균일한 거야, 그러니까 완벽히 똑같은 거야, 미세하게 다른 거야? 미세하게 다르다는 거지. 그치? 거의 균일하다는 단어는 완벽히 똑같은 게 아니라 약간 미세하게 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약간 미세하게 다른 것 때문에 별이 탄생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힘의 균형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으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근데 약간씩 미세한 차이가 있어. 약간씩 미세한 차이가 있으면은 그 약간 미세하게 질량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중력이 좀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천천히 물질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여기 공간에, 우리 교실에 먼지가 떠다니고 있겠죠? 그쵸? 우리는 모르지만 먼지가 떠다니고 있겠죠? 이 먼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근데 이 먼지가 어느 한 점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해. 그러니까 뭐 교실을 한 달 동안 청소 안 하면은 구석지에 이렇게 생긴 먼지 덩어리가 둘러다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먼지가 이제 뭉쳐있는 거잖아. 걔는 눈에 보입니다. 왜 보이는 거야? 먼지가 모여있으니까 보이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먼지 입자들이 되게 작은데 이 자그마한 먼지 입자들이 뭉치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들어가냐, 여기는 우주배ung 복사 끝에서부터 들어가는 건데 우주배ung 복사에서 거의 균일하다 그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우주의 밀도가 완벽히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우주의 밀도가 완벽히 균일하지는 않아요. 그쵸? 그럼 이 중에서 아주 약간 밀도가 조금 더 큰 지역이 있지? 그 아주 약간 밀도가 큰 지점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 가장 최우선 고려사항은 밀도입니다. 밀도가 크면 그 점을 통해서 뭉칠 건데 온도 조건이 조금 독특하게 들어가. 온도는 낮으면 좋아. 그러니까 이 낮으면 좋다는 게 뭐 안 낮아도 상관은 없다는 거잖아. 우선순위는 밀도예요. 처음에 원시별이 탄생하게 되는 가장 우선 고려사항은 밀도입니다. 가장 우선 고려사항은 밀도인데 얘가 이제 우선이야. 근데 왜 온도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가 간혹 교과서에 따라서 언급을 하는 교과서도 있고 안 하는 교과서도 있는데 여기가 위험한 거가 어떤 거냐, 이 위험한 거를 기억을 해놔야 돼. 원래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서는 밀도가 크면은 온도는 높아 낮아? 높아야 돼. 그쵸? 원래 우리 빅뱅 우주론에서는 밀도가 크면 온도가 높아야 돼. 그게 맞아. 그게 일반적이야. 근데 얘네가 원하는 건 어떤 거냐? 밀도가 나도 100으로 높고 100이면 높다고 할게. 나도 100이고 얘도 100이야. 우리 둘 다 밀도가 똑같이 100으로 높은 편이야, 둘 다. 근데 둘의 온도가 완벽히 똑같을까라는 거. 항상 중요한 거는 완벽히 똑같을 수는 없잖아.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둘 다 밀도가 큰 지점이 있는데 한 지점은 뜨겁고요, 한 지점은 조금 차가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 두 개가 있다면 그 중에서 차가운 쪽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왜냐면 물체의 온도는 기체 분자의 운동을 결정을 해. 온도가 높으면 분자가 빨리 움직입니다. 온도가 낮으면 분자가 천천히 움직여. 너넨 이걸 배웠어.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샤르르 법칙이야. 샤르르 법칙에서 기체 분자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는 이유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은 뭉치기 쉬워. 그렇지 않을까? 내가 뭉쳐야 되는데 뭉쳐야 되는 입자들이 막 돌아다니면
잘 안 뭉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밀도는 크면서 온도가 조금이라도 더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뭉치는 원동력을 우리는 중력 수축이라고 불러요. 중력 수축의 경우에는 질량이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죠. 질량이 큰 물질이 얘를 쫙쫙쫙 끌어당기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중력 수축이 일어나는 거를 너네가 머릿속에 이미지를 화하자면 솜사탕을 떠올리면 됩니다. 솜사탕이 이따만키 있어. 솜사탕을 내가 꾹 눌러. 어떻게 돼? 뭉쳐져. 그리고 먹으면 그냥 설탕 먹는 거 아니야? 야, 솜사탕 이거 이만큼 뭉쳐가지고 입안에 넣으면 설탕 씹어 먹는 거랑 똑같지 않아? 그치? 근데 그 상황을 보자고. 솜사탕을 내가 이렇게 꾹 뭉쳐. 그럼 솜사탕이 크기가 줄어들면서 색깔이 어때? 색깔이 안 해봤어 한 번도? 솜사탕이 하얀 색깔 솜사탕은 없잖아 보통. 핑크색이나 파란색으로 할 거 아니야. 핑크색 솜사탕을 내가 뭉치면 빨개지는 거 아니야? 색깔이 진해진다고. 내가 원하는 건 색깔이 진해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중력 수축하는 거를 이미지를 솜사탕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한 점으로 뭉치고 있는 그 이미지가 들어와야 돼. 이 중력 수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요, 크기가 어떻게 돼? 크기가 작아지고요. 대신에 온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가 뭘 하고 있냐? 얘가 뭘 하고 있냐? 자, 다시 한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 교실에 먼지가 떠다니고 있겠죠? 지금 이거는 먼지가 안 보이지? 투명한 우주 상태야, 이 상태가. 이 상태에서 요 지점에 먼지가 밀도가 약간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 지점으로 먼지가 어떻게 되겠어? 되게 천천히 먼지가 이 지점으로 뭉치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지점에 먼지가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이 지점에 먼지가 모여 있으면은, 왜 우리도 여기가 지금 먼지가 없지만 먼지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뿌옇게 될 거 아니야. 이 지점에 먼지의 밀도가 높아져서 약간 희끄물의 뿌연 상태가 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성운이라고 불러요. 그 성운이 이제 점점 뭉치니까 점점 형태가 뚜렷해지겠죠. 이렇게 형태가 뚜렷해지면서 솜사탕 뭉치기가 들어간다고. 이미지화가 좀 되니? 여기는 텍스트로 외우면 진짜 머릿속에 안 들어오거든요.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 이미지가 솜사탕이 뭉치고 먼지가 뭉치는 거를 상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크기가 작아지면서 온도가 올라가. 이 짓거리를 어떻게?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 반복하면 더 크기가 커져. 그러니까 크기가 커진다는 멘트는 정정. 크기는 점점 작아져.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데 질량은 커집니다. 요 차이를 인지하겠어? 내가 멀리 있는 걸 끌어와서 뭉치니까 뭉치는 작업이 계속 들어가잖아. 크기는 그렇게 커지지 않아. 크기는 자꾸 작아지는 추세야. 크기는 작아지는데 질량이 커지게 돼. 크기는 감소하고 질량까지 적어놓는 게 맞겠네. 질량이 커져. 그러면은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 더 커지고 중력도 더 세지게 될 거 아니야? 더 멀리 있는 걸 끌어옵니다. 온도는 계속 올라가. 이거를 반복한다고. 얘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계속해서 뜨거워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뜨거워지다가, 자, 우리도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나무 장작이 있어. 그 나무 장작에 내가 나무까지 이렇게 비빌 수 있는 거 아니야? 비비면 어떻게 돼? 불이 붙여봤어? 어? 비벼가지고 붙여봤어? 연기는 나는데 불은 붙어, 안 붙어? 안 붙지. 연기가 난다는 건 뜨거워지긴 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멈춰버리면 불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은, 나무에다 대고 나뭇가지를 내가 자꾸 비비고 있는 과정인 거야. 뜨거워지겠지. 그치? 근데 얘가 뜨거워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불이 촥 붙을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야.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물질들을 모아서, 근데 이때가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우주가 가장 처음에 일어났을 때의 이제 상황을 보는 거니까, 우주에는 수소랑 헬륨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수소랑 헬륨을 모아서 막 뭉치면서 수소랑 헬륨을 막 뜨겁게 만들고 있는 상태야. 그러다가 온도가 몇 도가 되면 되냐?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다가,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어. 온도가 올라가다가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딱 되면은 불이 붙는 온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그 불 붙이는 과정으로 내가 막 하다가 불이 붙으려면 300도까지 올려야 된다고 쳐봐.
280도에서 내가 스탑해. 불 붙어, 안 붙어? 안 붙은 거잖아. 그렇잖아. 얘네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 1000만 켈빈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한 990만 켈빈에서 멈출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야. 근데 1000만 켈빈에 일단 도달하게 되면은 요게 어떤 상황이 되냐. 근데 하나 더, 우리가 별을 보면은, 이제부터 별을 볼 때, 별을 보면은 별의 중심부랑 주변부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가운데 있는 중심부랑 바깥쪽 껍데기에 있는 주변부랑 온도랑 움직임이 이제 자꾸 다르게 나타나게 돼. 그래서 별의 중심부와 별의 주변부를 나눠서 분석을 하자면은 가운데 있는 중심부가 더 뜨겁겠지, 당연히. 그렇잖아. 밖에 있는 데는 어떨 거야? 우주가 막 온도가 막 뜨겁지 않잖아. 그치? 우주의 온도 자체는 되게 낮단 말이야. 그래서 가운데 있는 중심부가 1000만 켈빈에 먼저 도달하고요. 껍데기는 아직 1000만 도에 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부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 불이 붙는다고 했잖아. 수소 핵 융합이 일어나요. 이때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딱 일어나게 됩니다. 수소 핵 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돼.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질량결손에 의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빅뱅 우주론 하면서 E는 델타 MC의 제곱이라는 거 봤던 거 기억납니까? 그쵸?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반응들 있잖아.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반응들이 다 이런 질량결손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엄청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거지. 이렇게 중심부가 1000만 켈빈에 딱 도달을 해서 수소 핵 융합을 시작하는 상태, 요 상태를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요, 이 앞에 주계열성이 되기 전까지의 상태를 원시별이라고 부릅니다. 원시별은 별일까 아닐까? 별 아직 아니야. 주계열성이 되면 이때부터 우리가 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천문 쪽에서, 지구과학 쪽에서 인정하는 별은 자기 스스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는 애들만 별이라고 불러. 그럼 태양계에서는 별이 누구밖에 없는 거야? 태양만 별이야. 나머지 수, 금, 지, 화, 목, 토, 천에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괜찮나요? 이런 주계열성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지어볼게. 그러니까 주계열성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자, 그 전에 원시별은 이미지가 성운이 이렇게 있으면 안쪽으로 중력 수축이 안쪽으로 이제 모으잖아. 그치? 안쪽으로 모은단 말이야. 그래서 꾹꾹 안으로 뭉쳐서 모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해야 될 거. 이렇게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중력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중력은 왜 생기냐? 질량이 있으면 생기는 거잖아.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있으면 중력은 항상 있는 거고요. 질량이 있으면 중력 수축은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별 일생에서 이 중력 수축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야. 정확히는 중력 때문에 안으로 모여들려는 성질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인 거지. 근데 이 주계열성이나 다른 거는 이제 추가적인 힘들 때문에 이제 크기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자, 주계열성을 보면은 주계열성의 경우에는 얘가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무슨 힘이 있겠어? 안쪽으로 모이는 중력이 존재한단 말이지. 그쵸? 질량이 있으니까 안으로 모이려는 중력은 당연히 존재할 거잖아. 근데 원시별이랑 다른 점은 원시별은 중력만 있으니까 얘가 안으로 쫙 모여들었잖아. 근데 주계열성은 다른 점이 안쪽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합니다. 안쪽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고요. 이런 핵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압력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힘의 방향,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나가는 힘을 내부 압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나는 이 내부 압력이라는 단어가 개인적으로 화살표의 방향이 좀 직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부 압력이 아니라 뭘로 바꿔서 해석해달라고 하냐면 이거를 폭발력이라고 바꿔서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폭발력은 누가 봐도 안에서 밖으로 터져 나가는 힘일 거 아니야. 그쵸? 주계열성은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중력과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폭발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어날 때부터 똑같진 않았겠지. 왜냐면은 중력은 안쪽으로 밀려고 할 거고 내부 압력은 바깥쪽, 폭발력은 바깥쪽으로 가려고 할 거잖아. 그럼 둘이 싸워. 중력이 세면 안으로 들어가겠지. 폭발력이 세면 또 밖으로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딱 합의점을 찾은 게 안정화된 주기율성인 거야. 그래서 태양을 보면 태양의 크기가 커지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태양도 안으로 들어가려는 태양의 중력과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태양의 폭발력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주기율성 특징 첫 번째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이유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폭발력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중력과 내부 압력, 폭발력이 서로 똑같은 힘이어서 똑같은 크기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별의 수명의 대부분이 주계열성이고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질량이 작잖아? 질량이 작으면 수명이 길어요.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가 그러니까 이제 질량이 크면 수명이 길다도 뭐 때려 맞추면 말이 되고, 질량이 작으면 수명이 길다도 때려 맞추면 말이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요게 별에 탄생하는 과정이야. 원시별에서 시작해서 주계열성이 되는 과정까지. 괜찮나요? 요거를 적어줍시다. 희찬이 적을 때 있니? 뭐 들고 온 거 따로 없어? 따로 없어? 일단 알겠어. 예루는 뭐 패드 들고 온 거 없고, 패드나 노트에다 따로 좀 정리를 계속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니야. 그걸로 턱없이 부족하지. 여기는 정전기가 너무 세게 나와. 이 교실은.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핵 융합인 거잖아? 그러면 주계열성이 언제 끝날까? 주계열성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이야?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핵 융합부터 시작이지. 언제 끝나?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이 끝나면 끝납니다. 그럼 왜 끝날까? 수소핵 융합이? 수소가 더 떨어져서. 그 외에 산불 같은 거가 너무 크게 나면은 우리가 막 이번에도 크게 나긴 했잖아. 근데 막 끄려고 돌아다니긴 하는데 솔직히 못 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나면은 막 이게 소방 헬기 가지고 퍼다 날라가지고 인간이 끄기는 합니다만 끈다의 느낌보다는 이쪽으로 퍼지지 못하게 막는다가 조금 맞긴 하거든. 그래서 자연적으로 꺼지려면 비가 와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불 진행 방향의 훨씬 건너편에 가서 반대쪽에서 불을 질러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오다가 탈 물질이 없어지면 불길이 사그라들거든. 그렇잖아. 되게 뜨거운데 탈 물질이 없으면 불에 안 붙는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주계열성에서 우리가 별을 볼 때 별의 가운데 있는 중심부와 바깥쪽에 있는 주변부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달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작년이랑 올해랑 이제 미묘하게 바뀐 거, 큰 틀은 똑같은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자꾸 찌르거든, 문제들을 보면은. 자, 다시 한번. 주계열성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주계열성의 가운데는 주계열성이 끝났을 때야. 요게 이제 주계열성의 끝 상태인데, 이 주계열성이 끝나면은 어떤 느낌으로 배치가 되냐. 가운데 헬륨이 딱 있는 거야. 수소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아니, 수소가 있으면은 수소핵융합을 또 할 거 아니야. 주계열성이 아직 안 끝난 거야. 그치? 막 끝났어. 그럼 여기는 이제 1000만도 정도 되고요. 바깥쪽에는 수소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바깥쪽은 1000만도가 안 됐으니까. 바깥쪽에는 수소랑 헬륨들이 좀 있습니다. 좀 있어요. 이 상태가 주계열성이 끝난 거야. 그러면
자, 아까 우리 주결성에서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중력이 존재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중력이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바깥쪽으로 나오는 힘도 있었어. 주결성에는 무슨 힘? 내부 압력, 폭발력이 있었단 말이야. 주결성이 끝났어? 폭발력 있어 없어? 없어. 여기는 왜? 중심부에 수소핵융합을 하면서 폭발력이 생겼던 건데 수소핵융합이 끝났으니까 여기는 폭발력이 없는 거야. 폭발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누구랑 상태가 똑같아? 원시별 때랑 상태가 똑같지 않아? 그치? 원시별 때처럼 중력 수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중력 수축을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가운데로 또 모이겠죠? 온도가 다시 어떻게 되겠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1000만도였잖아? 중력 수축을 내가 조금만 하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될까? 여기, 이 영역, 여기, 이쪽 영역. 여기에 있던 애들이 1000만도에 되지 않을까? 중력 수축을 조금만 하면은 여기 근처에 있는 애들이 1000만도가 빵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수소가 다시 1000만도에 도달하는 수소가 생긴다고요. 그쵸? 근데 아까랑 상황이 다르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수소 핵융합이 있었던 시기는 가운데서 일어났잖아? 가운데서 일어나면은 바깥쪽에서 중력으로 꽉 눌러주니까 솔직히 폭발력이 일어나도 얘가 막 밖으로 날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아. 근데 이번에 중력 수축이 다시 정정. 이번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 껍데기야. 그래서 상황을 코멘트를 좀 해주자면 다시 중력 수축하고요. 이번에는 주변부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쵸? 중력 수축을 하니까 중심부도 당연히 올라가고요. 중심부도 올라가고 중심부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주변부도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주변부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럼 뭘 하겠어? 주변부도 수소 핵융합을 합니다. 근데 아까랑 상황이 다른 게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면은 눌러줄 수 있는데 주변부에서 수소 핵융합 하면은 눌러줄 수 있는 애가 없어. 다시 한번 여기서 수소 핵융합이 터져. 껍데기에서 터진 거야. 그럼 얘는 핵 날아가 버려. 그래서 주변부 온도가 올라가서 1000만 켈빈에 찍어서 수소 핵융합을 하잖아.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해. 그 다음 스텝이 팽창합니다. 급격히 팽창해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나요? 폭발을 하는데 잡아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폭탄이 터진 거야. 날아갈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안에서 터진 거면은 눌러줄 수 있었는데 바깥쪽에서 터진 건 눌러줄 게 없잖아. 그래서 밖으로 획 날아가 버린다고. 다 전체적으로. 누구가 날아가는 거야? 주변부가 날아가는 거야. 그렇죠. 계속 주변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변부가 급격히 팽창하게 되면은 온도가 오히려 어떻게 되냐? 다시 떨어져. 그러니까 요게 중간에 일단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겉으로 봤을 땐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엄청 커지겠죠. 그리고 온도는 어떨까? 낮단 말이지. 우리 별의 색깔에 따라서 표면 온도 보는 법 기억납니까? 태양은 무슨 색이야? 빨간색 아니에요. 태양은 주황색에서 노란 색깔 계열 별입니다. 그리고 별의 표면 온도는 빨주, 노, 초, 파, 남, 보로 갈수록 점점 뜨거운 별이야. 근데 초록색 별은 없기는 해. 어떻게 되냐? 빨주, 노, 흰, 파남보였어. 왜 흰색이야? 빛의 삼원색, 빨파초 섞여가지고 흰색. 약간 이렇게 이제 보면 되거든. 그래서 빨주, 노, 흰, 파남 보면은 노란 색깔 별은 태양은 엄청 뜨거운 별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차가운 별은 아니잖아. 얘는 급격히 팽창해서 온도가 낮아지잖아. 그래서 형성이 되는 게 적색 거성이야. 거성인데 표면이 적색으로 찍히는 거지. 괜찮나요? 껍데기는 적색으로 해서 쫙 커져. 어디까지 들어가냐? 지금 우리가 태양계 전체 중에서
이제 뭐 학자들마다 뭐 견해가 좀 다르긴 하는데 최소 목성까지는 들어가고요. 좀 커지게 되면 태양계 전체가 다 태양 안으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태양의 나이는 지금 한 절반 정도 지났어. 절반 정도 지나가지고 뭐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커질 일은 없긴 합니다만, 인간이 멸종할 때까지도 없을 거야.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껍데기는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중심부는요, 여기서 이제 루트가 갈려. 중심부도 중력수축하잖아. 중심부도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커지든 말든 가운데 있는 중심부에 헬륨의 핵의 온도가 올라가서 온도가 1억 켈빈이 되잖아? 그러면 헬륨이 모여서 탄소와 산소가 가능해요. 2단계, 그러니까 다시 껍데기가 커져서 주변부는 팽창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 이렇게 하는 표 온도가 낮아져서 여기는 적색이라고만 해봅시다. 적색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1억 켈빈에 도달해서 헬륨과 탄소를 만들 때 요 두 개가 같이 합해져서 우리는 거성 단계에 진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야. 새로운 핵융합 반응. 근데 요 새로운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상태가 질량이 태양 정도는 돼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질량이 태양보다 작아? 그럼 핵융합을 못해. 뭐 어떻게 돼? 뭐 거기서 그냥 집 가면 돼. 거기서 그냥 끝. 요런 게 많이 있어. 이게 우리가 이쪽 별 단계 보면서 막 적색거성이니 초거성이니 백색외성이니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적색거성과 초거성의 경우에는 특히 막 이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게 아니야. 아까 우리 원시별 했었잖아?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려면 내가 막 문질러가지고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은 주계열성이 되는 거잖아. 내가 막 문질렀는데 1000만 켈빈에 도달을 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먼지 덩어리 1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주계열성이 끝나고 막 뭉쳤는데 요거는 될 수 있거든? 얘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덩어리들, 헬륨 덩어리 1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좀 따뜻한 헬륨 덩어리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중간에 탈락해가지고 멈춰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 의미가 있는 애들만 신경 쓰면 안 되고요. 중간에 멈출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요게 주계열성이 끝나서 거성이 진입하기 전까지의 상황인 건데, 여기를 전체적으로 이끄는 거는 뭡니까? 중력수축이거든요. 그쵸? 요거를 전체적으로 이끄는 거는 중력수축인 거야. 그래서 내가 핵융합을 하면은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거고, 못하면 그냥 이 덩어리가 있는 거야. 헬륨 덩어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그 헬륨 덩어리는 온도가 그래도 1000만 켈빈 출신이잖아. 그리고 껍데기가 날아갔잖아. 이 껍데기가 날아간 애들은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서 쭉 날아가고요. 그 뜨거운 약간 조그만 덩어리들이 있겠죠. 그쵸?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은 필기할 건 아니고요. 생각을 해봐봐. 얘는 언제 끝날까? 가운데 누가 다 떨어지면 끝나? 헬륨이 다 떨어지면 끝나. 헬륨이 다 뭘로 되면 끝나? 탄소랑 산소랑 되면 끝나.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 또 저렇게 가. 근데 그림이 살짝 달라. 이번에는 가운데가 뭐겠어? 탄소랑 산소가 있겠지. 이 과정을 또 합니다. 탄소랑 산소를 더 무거운 원소로 합성하려면 3억 켈빈은 필요해. 내가 있는 영혼을 끌어모아서 3억은 모았어. 그럼 그 다음 단계 갈 수 있어. 못 모으면 어떻게 돼? 그냥 탄소랑 산소 덩어리 이렇게 남는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하니까 탄소랑 산소 덩어리가 되게 뜨거운 덩어리로 남는 데에서 막 백색 외성, 뜨거운데 조그마니까 백색 외성이긴 하는데, 이거는 내가 뭐 천문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거 못하고 끝나도 얘도 그럼 아마 뭐 백색까지는 아니더라도, 백색 정도 뜨거운 건 아니더라도 황색 외성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 황색으로 해서 사이즈가 크진 않은 황색 외성 될 거야. 탄소랑 산소를 만들어. 탄소랑 산소를 가지고 무거운 거 만들어. 그럼 더 무거운 원소가 또 돼. 규소를 만들었어. 그럼 가운데 이제 누가 있어? 언제 끝나? 가운데 규소가 있으면 끝나. 또 뭐해? 또 중력수축 또 하는 거야.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배우면은 적색거성이라는 단어랑 초거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둘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야. 근데 적색거성은 돈이 별로 없는 애야. 그래서 조금 진행하다가 중간에 돈이 떨어져서 포기한 애고요. 초고성은 돈이 많이 있어서 끝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애야. 그러니까 초고성 상태가 되면은 얘를 계속 반복을 해. 근데 이제 초고성이 되려면 최소 질량이 10배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럼 태양의 질량이 8배만 되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나간다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까지 만들고 끝! 멈춘다고. 그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빠지는 별이 있고요. 질량이 태양의 10배까지 되면은 계속 만들어서 가장 끝에 가장 이론상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이거든요. 철까지 만들 수 있는 게 최소 질량의 태양의 10배는 돼야 된다. 이건 거거든. 의도를 좀 알겠나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되게 중요해. 이 과정을 딱 깨우치는 순간 적색거성, 초고성 너네가 이제 막 따로 공부하고 문제 푼 애들 막 뭐 외울 게 많고 막 헷갈리고 그러잖아. 얘를 깨우치면은 그렇게 크게 엄청 대단히 다른 게 아니게 돼. 괜찮죠? 요거 정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3시부터 또 진행을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별 진화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주결성에서 단순히 거성으로 넘어가는 거에서 끝 이러지 말고요.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요. 이제 거성 단계에 들어가니까 이게 교과서마다 좀 달라서 그래. 교과서마다 이게 뭐 무특정 문제집에서는 당연히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걸 다 해야 되니까 적색거성이나 초고성이라는 멘트를 사용을 하는데, 뭐 작년에 비상교과서였나? 거기서는 적색거성이랑 초고성이라는 멘트가 공식적으로 교과서에서 등장을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찌됐든 거성 큰 별이 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성을 나누면은 일단은 멘트는 내가 적색거성이니 초고성이니 하고 나누기는 할 거야. 적색거성의 상황과 초고성의 상황으로 나누긴 할 건데, 적색거성의 끝을 보자. 적색거성의 끝은 어떻게 될 거야? 가운데 누가 있어? 탄소랑 산소로 된 핵이 딱 있겠죠? 그쵸? 그리고 바깥쪽으로 커다랗게 날아가가지고 어떤 애들이냐, 크게 이제 바깥쪽에 수소나 헬륨 같은 개들이 좀 이게 뜨문뜨문 있는 상황이야. 요렇게 이제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 상황에서 끝났어. 그러면 얘도 일단 뭘 하겠어? 중력으로 중력 수축을 하기는 하겠죠. 그쵸? 근데 얘는 애초에 우리가 적색거성 단계로 분류했다는 거는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을 못 한다는 거잖아.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바깥쪽에는 이 날아간 친구들 있잖아. 요런 친구들이 행성상 성운이 되어가지고 바깥으로 그냥 이렇게 흩어지게 돼. 멀리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색거성의 그 커다랗게 이뤘던 껍데기 부분이 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흩어지게 되고, 결국에 누구만 남냐? 가운데 있는 핵이 남아. 얘를 백색 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이 되나요? 근데 저것도 무조건 저 가운데 있는 적색거성의 끄트머리가 무조건 백색 외성이야 이렇게 하긴 좀 그래. 아니, 왜냐면은 좀 외성이 좀 특별하게 온도가 뜨거우면 청색 외성이 될 것이고요. 온도가 낮으면 황색 외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딱 이렇게 완벽하게 막 갈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뭐 여러 가지들이 관찰이 되니까. 요게 적색거성 루트고요. 그 다음에 초거성 루트는 좀 다릅니다. 초거성의 경우에는 이제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분히 여력이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하면은 가장 바깥쪽에는 수소랑 헬륨이 있을 거고요.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무거운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규소라든, 그러니까 뭐 네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규소, 원소 주기율표 상에서 그냥 원자번호 커지는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가장 안쪽에 누가 있냐? 철이 딱 있는 거지. Fe 철이거든요. 철이야. 그래서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온도가 높아지고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느낌이냐?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은 아까 내가 그 불 붙이는 거 그거 생각을 하면 돼. 중력 수축을 막 하다가 보면은 그 다음 단계 불이 붙을 수 있는 레벨에 딱 도달해. 그럼 불이 딱 일단 붙어. 우리가 그 장작을 피우는 상황에서도 장작불이 붙어 있어.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뭐 해야 돼? 안 해도 되지 않아? 모닥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뭘 안 해도 그냥 알아서 불이 이렇게 피어오르잖아. 그렇잖아?
뭐만 해주면 돼. 나무만 넣어주면 안 꺼지고 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되게 엄청 비바람에 치고 그러지 않는 이상 한번 붙은 불이 나무를 계속 공급해주면 어지간하면 안 꺼진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앞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더 무거운 원소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불 붙이면 유지되는 것처럼 최소한 온도에 내가 도달을 딱 시켜주잖아?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내뿜어. 자기가 그냥 스스로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거야. 내가 뭘 핵융합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해줄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내가 그거잖아. 타려면은 계속 뜨겁게 만들어줘야 되는 필요가 없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딱 모닥불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 처음에만 고생해서 불을 붙여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무가 타면서 나오는 열 때문에 그 열이 다른 나무를 또 태우잖아. 그쵸? 얘도 마찬가지야. 핵융합 반응을 해서 무거운 원소를 만들면은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계속 그 1000만도 이상, 1억도 이상, 3억도 이상, 10억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철을 만들려면 25억도 이상 올려야 돼. 내가 켈빈 온도를 그냥 도시라고 하는 거는 1000만도나 1273도나 똑같잖아. 그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철까지 만들고요. 철도 딱 만들어지면 또 뭘 하겠어? 또 중력 수축을 또 한다니까? 계속해. 중력 수축은 그러니까 숙명이야. 질량이 있으면 계속 중력 수축은 일어나. 중력 수축을 해서 앞에 것도 마찬가지야. 네온을 중력 수축하다가 보니까 네온 핵융합 온도에 도달해서 네온이 더 무거운 원소 합성이 된 거고, 규소를 중력 수축하다가 보니까 규소 핵융합 온도에 도달해서 규소를 더 무거운 원소 합성을 한 건데, 철은 약간 달라. 이게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 요거는 이제 필기할 건 아니고, 핵자당 질량이라는 말을 한번 좀 써볼게. 핵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야. 양성자랑 중성자인 이 핵자는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핵융합 반응을 할 때 실제 질량은 미묘하게 변하는 게 맞아. 그리고 그 실제 질량이 없어진 만큼 주변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거든. 근데 양성자랑 중성자의 토탈 개수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 핵들이 보면 우리가 양성자, 뭐 예를 들면 탄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가 뭉쳐 있단 말이야. 그게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를 따로 있는 거랑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가 뭉쳐서 탄소 원자가 된 거랑의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있어. 내가 얘를 합치면서 에너지를 방출을 했어. 그럼 뜯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방출했던 에너지 다시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에너지 방출하는 반응을 거꾸로 진행하면 그만큼을 흡수해줘야 돼. 이거 비슷한 게 우리가 이제 전자 왔다 갔다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여기도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핵자당 에너지를 핵자당 질량이라고 하는 게 동일한 핵자당 가지고 있는 질량, 그러니까 실제 질량을 얘기하는 거야. 핵자는 똑같은데 실제 질량이 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철까지는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은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질량이 조금씩 줄어들어. 그러면 질량이 감소하니까 질량 결손으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왠지 모르겠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증가합니다. 얘는 뭐야?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합성하려면 질량이 증가하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흡수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아? 다시 한번,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합성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럼 거꾸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쪼개는 핵 분열을 하게 되면 질량이 감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우리가 핵 분열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우라늄이야. 원자력 발전할 때 쓰는 우라늄은 원자 번호가 92번, 질량수가 258이거든요. 이 친구는 핵 분열을 하면서 질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핵발전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철까지 만들었어.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고 막 온도를 높이는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가 없어. 철은 핵융합을 할 수 없습니다. 철을 핵융합을 하려면 계속 어딘가에서 에너지가 먼저 공급이 계속해서 꾸준히 돼야 돼.
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력은 있잖아. 그래서 중력이 있으니까 이 점에다가 막 때려 모으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왜 아니 주머니에다가 계속 물건을 집어넣다가 보면은 주머니가 터질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철을 중심으로 철에다가 계속 질량으로 물질들을 때려 넣다 보니까 얘네가 핵융합이 일어나진 않고요. 핵반응이 일어나진 않고요.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발생하라는 게 누구냐? 초성이 끝 단계에서 안쪽으로 얘도 중력 수축을 쫙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게 바로 초신성 폭발이야. 요게 상위권 친구들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거든. 다시 이 과정은 최소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까지 내가 올려놓으면은 자기들이 핵반응을 하면서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핵반응을 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핵반응이 먼저야 핵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요. 여기는 초신성 폭발을 하면 여기서 에너지가 나와. 여기서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야. 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듭니다. 원소 주기율표에서 철의 원자번호가 28번이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번호 28번인가 29번인 철보다 원자번호가 더 큰 애들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야. 얘네들은 초신성 폭발에서 에너지가 새어 나오잖아. 그 에너지를 철이 주어가지고 만든 거야. 그 순서가 다른 게 좀 보여? 왜냐면 이 친구들은 무거운 거를 만들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게 AU, 금 대표가 AG, 은, U, 우라늄인데, 그러니까 이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아. 그러니까 원자번호가 원자가 100여 개 막 이렇게 있잖아. 28개 빼고 다 이거라니까. 철보다, 원소기호가 철보다 앞에 있는 애들 빼고, 철보다 뒤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확률이, 자 봐봐. 지금 우리가 원소를 만들어지는 과정의 총 루트가 3가지인데, 처음에 빅뱅 과정에서 수소 헬륨이 나왔죠. 그 다음에 별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당연하게도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로 갈수록 확률이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지. 그다음 철까지는 어떻게 별에서 만든다고 쳐. 철보다 무거운 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초신성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 있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있잖아. 걔네들은 어디서 온 거야? 다른 어딘가에서 초신성이 빵 터졌고 그 초신성 날라온 거가 지구까지 온 상황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겠어? 무거운 원소들이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또 어떻게 할까? 또 뭉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뭉쳐봤자 아니 어쨌든 철보다 무거운 원소니까 이것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지 못하거든요. 얘네들이 뭉쳐서 되는 별을 중성자별이라고 불러요. 너네가 이 중성자별을 언제 볼 수 있냐? 물리에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 할 때 이 중성자별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 있냐? 중력 렌즈라는 현상이 있어. 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 뒤에 소윤이 딱 이렇게 있으면 소윤이 얼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야지, 그치? 근데 예루 머리가 질량이 엄청 큰 거야. 중성자별은 질량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예루 머리가 질량이 엄청 커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빛이 오다가 가다가,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물체를 보는 원리는 저기서 나오는 빛이 우리한테 도달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 빛이 직진해서 오면은 당연히 머리에 가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보이겠지? 이쪽으로 가면 보이죠? 왜? 옆으로 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있는데 얼굴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별이 보여. 어떤 빛이 경로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 빛이 오다가 질량이 엄청 크다고 했잖아. 빛의 경로가 휘어. 그래서 들어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오른쪽으로만 휘는 게 아니라 왼쪽 위아래 다 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퀘이사별이라고 해서 그쪽에 중력 렌즈인데 보면은 똑같은 게 상하 좌우로 4군데 렌즈에 찍히게 돼.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빛의 경로가 중력이 되게 큰 지점을 지날 때 휘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게 돼. 그러니까 무거운 물질들이 모였으니까 중력이 엄청 크겠죠. 그리고 이 중력이 엄청 큰 애들이 또 많이 모이면 중력이 더 커질 거 아니야. 그게 블랙홀이야. 그게 블랙홀이야. 블랙홀의 그러니까 중성자별은 빛의 경로를 나한테 살짝 휘는 정도는 되는 애들이고 블랙홀은
아예 빛을 빨아들이는 친구들인 거지. 어쨌든 둘 다 무거운 원소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괜찮나요? 그렇죠? 그래서 적색거성이랑 초고성에 대해서 나눠서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얘네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얘는 질량이 조금 있는 거, 얘는 질량이 많이 있는 거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알겠나요? 내용 정리 해줍시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보통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거든요. 왜냐면은 뭐 엄청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고 그냥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차이 정도만 얘기하고 언급을 하는데 탐실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과학 탐구 실험에 실험 가지고 하는데 시험 낼 건덕지가 없으면 이런 거를 종종 넣습니다. 그래서 막 금성의 특징, 천왕성의 특징 막 이런 거 암기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그거는 하면은 그때 맞춰서 외우면 되기는 할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는 재료의 차이예요. 재료의 차이. 그래서 금속과 암석 성분들이 앞에 모여 있고요. 수소랑 헬륨 성분들이 뒤로 모여 있는 그런 재료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가스 행성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땅이 없습니다. 지반이 형성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퐁당 들어가면은 쭉 떨어져서 밑으로 나와. 근데 중력 때문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진자 운동을 해.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 뭐 애초에 들어갈 일,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지구도 보면은 막 이런 거 있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의 핵을 관통해서 이렇게 통로를 팠다고 해봐봐. 그럼 여기 우리나라의 우물로 탁 들어가면은 쭉 내려가서 여기가 칠레 우물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칠레 사람 입장에서는, 칠레에서는 이 사람의 밑에서 푹 올라온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지.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진자운동,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없고 에너지 보존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은 진자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태양계 형성되는 과정이 됩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어져서 보는 거는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태양계 형성,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뿐만이 아니라 마른 지구의 형성인데 나머지 행성들의 생성 과정과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은 또 어떻게 들어가냐. 이 지구는 먼저 각각의 영역에 있는 태양에 들어가지 못한 찌꺼기들, 미행성체들이 차르륵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미행성체들이 움직이고 있겠죠? 그쵸? 움직이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부딪힙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지구 형성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중력 수축이라는 멘트를 쓰면은 안 됩니다. 지구 형성은 중력 수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얘는요, 성장하는 원동력이 미행성체와의 충돌이야. 그래서 가장 좋은 이미지는 어떤 거냐? 눈사람이 있으면 그 눈사람에다가 내가 눈덩어리를 던지는 거야. 눈사람이 부서지진 않을 거 아니야. 고장 눈덩어리 때문에 살짝 달라붙습니다. 그럼 눈사람이 조금 커지겠죠. 약간 요런 느낌? 약간 요런 느낌인 건데, 근데 그거는 있어. 질량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중력이 어떤 정도 역할을 하냐면은, 여기에 별똥별이, 그러니까 원석이 지나가고, 여기에 이제 지구의 원시지구가 조금 더 큰 형태로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면 둘이 충돌해, 안 해? 안 하죠, 그쵸?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왜냐면 그냥 쭉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떤 정도 역할을 하냐? 지구가 중력이 그래도 없는 건 아니잖아. 있잖아. 어느 정도는 하냐면은 이 지나가려고 하는 거를 요렇게 유도하는 정도는 됩니다. 그거 있잖아. 행성 게임이라고 있지 않아? 해봤니? 수박 게임은 해봤니? 수박 게임은 뭔지 알지? 아, 수박 게임도 뭔지 몰라?
수박 게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행성 게임은 어떤 거냐면 여기 행성이 있으면 여기다가 쏴가지고 조그만 거 합쳐가지고 큰 걸로 자꾸 만드는 하여튼 그런 거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중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냐, 얘를 막 옆에 있는 것들을 막 내가 다 빨아들여가지고 나한테 와 이런 느낌은 아니고 지나가는 애들을 나한테 유도하는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이 원시지구 덩어리가 움직이다가 옆에 지나가는 운석이 있네? 그럼 이쪽으로 와서 쓱 충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괜찮나요? 그래서 끝나는 건 지금 할 건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미행성체와의 충돌하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맞는 거거든. 그래서 뜨거워집니다. 마찰로 인한 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원시지구는 요만했어. 근데 얘가 미행성체들이 자꾸 날라와서 충돌을 할 거 아니야. 미행성체들이 자꾸 날라와서 충돌을 하니까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커집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면서 크기가 증가하고요. 크기가 증가하고 충돌이 진행이 되니까 충돌하면서 크기가 증가하고 동시에 온도도 올라가게 돼. 그래서 처음에는 금속과 암석의 덩어리 형태였는데 얘네가 뜨거워지니까 녹아요. 이 상태를 얘가 처음에 원시지구고요. 초창기에 원시지구 시작하는 거. 조금 큰 미행성체에서 시작한 거. 얘가 마그마의 바다가 돼. 마그마 바다는 이미지가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금속과 암석 성분들이 몽땅 다 녹아가지고 이제 마그마 덩어리로 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이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그림은요. 조금 더 크게 그릴 겁니다. 왜 조금 더 크게 그릴까? 미행성체와 충돌이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 미행성체와 충돌이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크게 그릴 거야. 공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이따가 너 위에서 뭐 그리고 할게. 근데 이 마그마 바다 상태에서 이제 또 다른 게 돼. 왜냐면은 금속과 암석이잖아. 우리가 고체 상태의 금속과 암석은 뭐 그냥 고체 상태의 금속과 암석이 섞어서 잘 있는 상태인데 얘네가 다 녹아가지고 요 한 덩어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식혜처럼 됩니다. 식혜 밥알이 밑으로 가라앉죠. 금속 성분이랑 암석 성분의 밀도 차가 발생을 하게 돼. 누가 더 무거운 물질이야? 금속이 더 무거운 물질이야. 암석은 구성하는 원소가 규소 성분과 산소 성분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많이 존재하는 원소는, 그러니까 지구에 제일 많이 존재하는 원소는 철과 니켈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철이랑 니켈 성분은 규소나 산소보다 훨씬 더 무겁거든요. 그치. 철과 니켈 성분은 규소나 산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성분이야. 그래서 무거운 금속 성분들이 아래로 가라앉아, 금속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암석 성분들이 위로 떠오릅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멘틀과 핵의 분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각의 원소를 비교해 보잖아. 지각 껍데기, 그러니까 지각 멘틀의 원소는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거는 산소와 규소 성분이 가장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지구 전체로 따지게 되면은 철이 갑자기 1등으로 빡 올라와. 그 철이 어디에 있어? 요 안에 핵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무거운 금속 성분들이 가라앉아서 핵이 되고 가벼운 암석 성분들은 위로 떠오르는 이런 마그마 바다 상태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충돌이 끝나. 충돌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온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 하강합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가스레인지가 꺼진 거잖아. 온도가 내려가요. 그리고 크기는 일정해지겠죠. 그쵸? 언제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돌이 끝나면서 온도가 하강해서 식기 시작해. 너네는 이거 오른쪽에 붙일 수 있으면 붙여봐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지각의 형성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가 이미 이렇게 핵과 멘틀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아직도 마그마 상태인 거잖아? 여기서 껍데기가 굳어. 우리가 냉동실에 초콜릿 얼리면 초콜릿 껍데기 굳는 것처럼 여기에 껍데기가 굳어가지고 지각이 싹 형성이 됩니다. 이제 마그마가 굳은 거야. 온도가 몇 도 정도 될까? 한 2, 3천 도 되겠죠?
그렇잖아. 마금마금 막 굳어가지고 지각이 따끈따끈하게 돼 있는 데를 우리가 뭐 밟을 수 있는 그런 온도가 아니잖아. 아직 충분히 뜨겁다고요. 그리고 나서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마지막이 원시 바다의 형성이야. 이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려면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져야겠어? 100도 이하는 돼야겠죠. 수증기가 물이 돼서 내리려면은 100도 이하는, 평균 기온이 100도 이하는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현재 지구의 형태가 된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지구 형성에선 포인트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미행성체와의 충돌이 메인이라는 거지. 이렇게 미행성체와의 충돌을 막 하고 있다 보면은 크기가 커지면서 동시에 온도도 자꾸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요까지가 별의 진화 과정이 들어가는 내용이 될 거예요. 오늘은 요거 정리하고 수업 마무리를 할 겁니다.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빨리 끝나긴 했는데 평일에 또 와서 하게